자, 그 다음에 Z점수. 연세대가 수시 전형의 만점이 1000점이라면 이걸 500점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Z점수인데 그 학생의 원점수 100점 만점에 너 99점 받았니? 근데 구과목 평균이 70점이니? 그러면 평균에서 멀리 도망갈수록 Z점수는 커지죠.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라 이거예요. 근데 누구나가 다 점수가 높으면 의미가 없어요. 개나 소나 다 90점 이상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표준 편차예요. 뭐냐면은 학생 집단이 우수하면 표준 편차 숫자는 작아져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분모가 작아진다면 Z점수 전체는 자, 이번엔 5분의 1만 대답을 하시네요. Z점수는 어떻게 되죠? 커져요. Z점수가 커지는 걸로 50%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연세대가. 근데 이 방식은 현재 고1까지만 써먹을 수 있어요. 왜? 표준 편차가 성적표에 기재가 이제는 안 돼요. 아까 보면 이거는 원래 ABC 성취평가라 기재가 안 되는 거였고 기재가 되는 걸 제가 이번에 빼먹은 것 같은데 이제 뒤에 이제 예시로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요게 우리 아들 점수예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박수가 나오는데 뭐. 자, 그래도 안 치네. 보면은 이게 현재는 9등급제 과목이거든요. 일주일에 3시간 들었다. 근데 이제 단위수가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냥 있어빌리티예요. 괜히 대학생 같죠, 그죠? 얼굴만 대학생인데. 자, 원점수 과목 평균 똑같이 쓰는데 뭐가 날아져요? 표준 편차가 날아가 버려요. 그럼 대학들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왜? 과목에 이게 없으니까. 근데 아까 말했죠. 요 숫자가 작을수록 그 과목에 응시한 학생이 우수 집단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인지 우수운 학생들이 모인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중3부터. 자, 자사고가 요걸로 먹고 살았어요. 자, 아까 연대가 그랬다고 하는데 연대가 Z점수라는 명칭을 얘기한 거지 다른 대학들도 표준 편차를 활용을 해 왔었어요. 근데 커밍아웃한 대학이 유일하게 연세대예요. 자, 제 후배 중에 화학과 교수로 있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저를 우습게 보시는데 우습게 봐도 돼요. 근데 제 후배는 좀 괜찮아요. 그래서 뭐 서울대도 후배 교수들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저때 올해 1월 달에 밥 먹은 친구, 우리 집에서 가까운 중앙대 화학과 교수인데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도 입학사정에 들어가냐? 들어간대요. 왜? 사립대는 돈 아끼려고 입학사정관을 많이 안 뽑아요. 9월 달에 반짝 바쁠 거, 단풍철에 반짝 바쁠 거 괜히 고정비용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럼 교수들 차출해요. 그래서 서류 분류 좀 해주세요. 얘가 들어갔어요. 얘가 조교수 때 들어갔다가 부교수 달고 개기고 안 들어가요. 이제는 안 잘라내겠지. 들어가서 입학사정관이 교수들한테 교육시킨대요. 표준 편차 작은 학교 따로 분류해 주세요. 한 자릿수 따로 빼주세요. 빼주면 걔네들만 입학사정관이 세특, 미주알, 고주알 봐요. 그러니까 그 경쟁률 20대, 30대 그 많은 지원생들의 학생들을 다 들여다보면 눈이 빠져요. 집에 못 가요. 기계가 해줘야 돼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1차 알바처럼 쓰네, 교수들을. 그래서 분류를 해준대요. 표준 편차 한 자릿수. 그거 위주로 봐요. 걔네들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또 봐가면서 우선 선발해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다고 해서 불합격이 된다가 아니라 우선 선발에서 조금 밀려날 수 있고 아무래도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아무래도 앞자리부터 앉는 거죠. 합격생 자리.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중3부터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없으니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요것만 써먹어야 돼요. 요거. 희소성의 원리죠. 야, 이번에 A 진학이나 다 90점 이상이야? 그러면 얘를 좀 박하게 보겠죠. 아무나 A 맞는구만. 근데 요게 5%밖에 안 돼? 오, 힘들었네. 대단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들여볼 것 같아요. 대학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감되시죠? 이런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해야지 무작정 9가 5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기존의 ABC 요거는 이제 등급제로 바뀌어요. 등급제가 아니었다가. 근데 이렇게 막 남발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점수를 끊어야 돼요. A가 0% 나올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 안 하거나 시험이 엄청 어렵거나. 왜 이렇게 하느냐? 던져줄까 봐. 야, 이번에 무지시켜 낼 테니까. 그러면 50%가 A 받아가 90점 이상. 그럼 대학에서 이거 좋게 볼까요? 감시예요. 너희 난이도 조절해야 돼. 무작정 누구나 다 A 주던 과거의 성취평가식으로 줘서는 이제는 안 돼. 이제 엿장수 맘대로 아니야. 교육부 맘대로예요. 희소성으로 가져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것도 이렇게 바뀌어요. 자, 아까 84% 있었죠. 실제 아들 성적표에. 이런 숫자가 이제는 불가능할 거예요. 90점 이상 받는 애들만 A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내신이 어때요? 쉬워져요? 빡빡해져요? 빡빡해져요. 9에서 5로 바뀌는 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가 착시 현상이 되는 거지 성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신이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한간은 이렇게 해요. 내신은 9등급. 아니, 수능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이니까 내신이 약화되는 거 아니야? 입시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고 있죠. 자, 이게 현재 등급 체계로 1.81이라는 등급 평점을 받은 친구들이 새 평점으로는 1.19로 숫자가 좋아져요. 숫자가. 얘만 다른 아이들도 같이. 그러니까 숫자의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지 성적 받기가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이렇게 줄어들 텐데요. 나만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능 과목이요. 이렇게 변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국어는 양이 많아졌어요. 현재 언어와 매치할 거니 화작, 화법과 작문할 거니 두 개 선택해라. 공통이 75점, 요게 25점이었었어요. 원래는 76, 24였어요.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고민 없어요. 다 해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내가 국어 선생은 아니지만 쉬워집니다. 왜? 내용 요소가 많으면 문제는 쉽게 내도 변별이 돼요. 내용 요소가 없으면 문제를 비비 꼬아낼 수밖에 없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수능 킬러 없애라. 작년 정확히 이맘때 했어요. 6월 26일, 7일 요때 얘기했어요. 용산의 윤모 씨가. 근데 킬러라는 단어 그때 들어보셨죠? 아니 킬러가 뭐길래 대통령 입에서 킬러가 나와? 킬러가 무슨 문제로 알고 있어요? 수능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더러운 문제. 졸렬한 문제. 근데 킬러라는 단어가요. 2015 개정교육과정 때부터 나왔어요. 아까 자제분이 0 몇 년생이시죠? 06년. 그러면 25한 빠른 생일이죠. 과거란 얘기를. 어머님 성공하셨어요. 일단 자식 자랑 성공. 조기 졸업은요 과거에서만 가능해요. 학교를 빨리 나가려면 학폭으로 잘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졸업이 아니라 퇴거든요. 자퇴. 조기 졸업 과거. 과거죠? 그러면 지금 하는 거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 100% 초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 몇 분이 뭐 대학생도 고등학생도 애도 많이 나.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교육 과정에 한 명씩 있었는데 오늘 100% 초짜네요. 아까 말한 대로 과거와 영재고는 입시 체계가 없어요. 그럼 열심히 하면 IST 가요. 그 중에 하나 갔겠네요. 더 할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네. 나중에 저한테 뭐. 자, 어쨌거나. 그러면은
과거 영재고 보낸 어머님들은 입시 백지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거기서는 학교에서 과거에서 영재고에서 열심히 하면 어디 갈 거야? 그것만 고르면 돼요. 카이스트야, 지스트야, 뭐 여기 고르면 돼요. 본인들이 골라요. 본인들이 갑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학이 갑이고, 그렇죠? 학생이 을이고, 엄마가 병이고, 아빠는 어쨌거나 그렇게 됩니다. 현실입니다. 씁쓸합니다. 그죠? 근데 이 킬러라는 단어가 2015 개정 때 나왔어요. 왜? 이번에는 2022 개정인데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교과서가 다이어트가 돼요. 그래서 이번 교과 과정도 강호동이 아이유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아주 방송용으로 부적합하지만 낡같아져요. 발랄해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요 대성학원에 10년 근무했거든요. 10년 동안 대성 전국 모의고사를 냈어요. 1년에 몇 번씩. 킬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왜? 애들이 배우는 양이 많아요. 양이 주는 난이도가 있어요. 양이 없으면 난이도 변별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제한된 난이도를 뱅뱅 돌려요. 꽈배기. 안 되면 튀겨요. 설탕 쳐요. 근데 그거를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애들이 시간 내에 풀어요. 어떻게 하냐? 꼬아내면 실타래를 푸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걸 킬러라고 해요. 자, 화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화학을 출제하는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가 이런 쓰레기가 없어요. 종이 낭비, 잉크 낭비, 시간 낭비의 전형이에요. 과연 화학에서 요 단원에서 요걸 물어본다고 한들 화학의 이해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화학 점수 높은 아이를 선발할 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앉아 계신 중3 이하 학생들은 대입 제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교과서도 싸그리 바뀌어요. 또 다이어트가 돼요. 그럼 문제가 더 어떻게 변한다? 치사하고 졸렬하게 변합니다. 아주 저열해요. 저질도 이런 상저질이 없어요. 수능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어가 합해졌어요. 내용 요소가 많아지죠. 얘는 상대적으로 덜 더러워질 거예요. 양이 많아지면 학생들의 공부하는 양이 부담스럽겠지만 사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양이 적어도 요만큼 공부하고 이만큼을 문제 풀던 걸 이만큼 공부하고 요만큼 문제 풀면 돼요. 그래서 국어는 오히려 시험은 쉬워진다. 근데 성실한 아이들이 점수를 받아가는 거고. 지금 문제는 성실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아주 욕 나올 뻔했다. 똑같이 꼬거든요, 문제를. 제가 군대에서 배웠던 욕을 다시 한번 썼거든요, 얘 때문에. 근데 얘는 좀 덜하고 수학은 어쩔 수 없이 기하 그게 빠져 나가기 때문에 미적투가 더 빨갛해져요. 더 저질스러워요. 영어는 뭐 변화가 없어요. 영어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이에요. 이거는 특성화고도 과목이 똑같아요. 서울예술고도 똑같아요. 예술고 있죠? 이렇게. 발레하고. 걔네들도 똑같은데 요게 중학과정이 70%예요. 그래서 고1 때 배워요. 이걸 수능 선발, 수능 시험에 본대요.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또 발랄해지겠죠. 그쵸? 누가 보면 이거 거의 무협 영화예요. 이렇게 킬러가 많어. 다 킬러가 돼요. 근데 내용이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수능 과목이 돼요.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또 상상도 못한 하여튼 욕할 뻔했어요. 괴물 같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대학은 요거 좋아할까요? 대학들은 요거 가지고 별로 반발을 안 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사회 했다고 대학 들어와서 사회를 이해하는 게 좋냐? 전혀.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학을 안 배우면 과학 관련, 이공계 관련 교수들이 과로사예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제 동문회 안 나가고 간혹 가다가 저랑 뭐 이너서클 있는 선배 후배들 만났는데 저보다 한 13년, 14년 선배들도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식하는데 효섭아 왜 했더니 너 임마 애들 똑바로 가르쳐 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왜 했더니 야 이 자식아 네가 임마 화학을 후지게 가르치니까 애들 화학과로 들어온 애들 가르치기 내가 힘들어 죽겠다 해서 내가 형 똑바로 뽑아 안 했으면 뽑지 않으면 될 거 아니야 했더니 그럴 수는 없어 왜 했더니 만약에 과학을 이수한 애들만 뽑는다 경쟁률이 어떨까요? 떨어지죠. 경쟁률은 곧 전용료 수입이에요. 자기 월급 거기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돼. 그럼 나 월급 못 받아. 그럼 입 다물고 있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과목을 강제하면 돼요. 근데 강제 안 하고 권장이라는 단어로 싹 바꿔놔요. 왜? 뭘 벌어야 되니까? 전용료를 벌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권장이라 쓰고 뭐라고 읽는다? 강제라고 읽는다. 필수라고 읽는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거의 뭐 사이비 교주급입니다, 제가. 자, 통합형, 융합형 수능 이거는 교육부의 주장이에요. 지금은 네가 물리할래, 화학할래, 사회 중에 뭐 할래에 따라 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없어요.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요. 제2외국어 하나만 남았어요. 일본어 할래, 독일어 할래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과목을 응시를 해요. 제2외국어 종류 빼고는. 근데 제2외국어 가지고 점수하는 대학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서울대는 응시하면 돼요, 그냥. 성적표에 기재가 되면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언론 기레기들이 문이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라고 막 아무 생각 없이 써요. 대학들이 뭘 들여다본다? 성적표를 들여다봐요. 너 이수했냐? 안 했으면 권장이라 쓰고 떨어뜨려요. 지금도 그래 오고 있어요. 자, 이게 수능에 대한 성적표 체계인데 아까 4%까지가 1등급이라고 그랬죠? 지금 중3 친구들도 상위 4%가 1등급인데 성적표에 4%라고 안 들어가고 96%라고 들어가요. 왜? 대학들이 100분 1을 점수화해야 되잖아요. 점수하려면 숫자를 큰 걸 줘야 되니까. 얘가 만약에 2%다. 그럼 90? 빼기는 잘하시네요. 맞아요. 얘가 2%에 들었다? 98로 찍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랑 영어는 한국사는 5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40점까지 다 1등급 주고 근데 한국사는 4등급까지 받으면은 감점하는 대학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전북대 의대만 3등급까지 만점을 주고 4등급부터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가고 그 이외에는 거의 자격고사화해요. 4등급 이상이면 다 똑같이 해요. 네가 다 맞든 턱걸이로 4등급 했든 똔똔 한국사 강화. 그래도 한국사가 수능 시험지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저기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왜곡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건 필요한 것 같고 자, 현재 수능 성적표가 이런 체계예요. 현재 수능 성적표가. 언어와 매체니 화법과 작문이니 이제는 이게 다 사라져요. 달라지는 거 요거가 뭐니만 달라져요. 일본어냐 스페인어냐 이것만 달라져요. 그리고 과탐 중에 뭐 했냐가 아니라 통합사회, 통합과외 다 똑같아요. 학생 이름만 달라지지 이렇게 다 똑같아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 원점수가 안 나가요. 100점 만점에 90 몇 점이 아니라 그 100점 만점에 네가 뭐 80 몇 점을 받든 뭘 받았든 상대 평가가 돼요. 난이도가 어려웠으면 표준 점수가 올라가요. 이론상 200까지 올라가요. 100점 만점은. 50점 만점인 과목은 이론상 2배인 100점까지 올라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50 넘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142, 요 정도의 표준 점수만 나와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수능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150이면요, 기자들 신나요. 기사거리 없는데 이거 갖다 쓰거든요. 역대급 불수능, 뭐, 학교, 뭐, 참을, 뭐, 비통, 뭐, 재수, 문의 막 써갈겨요. 3년 전 기사 똑같이 우려먹고. 자,
이건 교육부의 질의응답이에요. 자, 수학 범위가 좁아지니까 변별력 문제 있지 않겠냐? 난이도가 높은 문제, 찍! 무슨 문제? 킬러. 변형된 킬러. 변킬, 변형된 킬러. 그 다음에 이거는 맞아요. 얘네들이 전문교과마저도 뭐로 바뀌어요? 전문교과가 ABC 엿장수 맘대로였다가 5등급제로 바뀌어야 돼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 요거는 대학에서 서류를 보고 평가하면 된다, 내신에. 수능에는 안 들어가지만 대학들이 학생들의 서류를 받아서, 학생부를 받아서 너 학교 다닐 때 이거 이수했느냐? 점수 잘 받았느냐?를 들여다보면 된다. 한마디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 대학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대학이 선발할 거다 알아서 떠넘기는 거예요. 자, 내신이 5등급제로 변별력이 낮아지면 수치상은 낮아지는 게 맞아요. 과목이 어떻게 돼요? 대신에 많아지죠. 등급제가. 그러니까는 얘도 5등급, 쟤도 5등급, 2배의 과목을 5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애들이 뭐 하나 힘을 살짝 쉼표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죠. 쉼표 잘못 찍었다가 마침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와 같이 면접고사로 서울대 면접이요 거의 경시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특히 이공계 교수 앞에서 문제를 풀어요. 설명해야 돼요. 과고 애들이나 잘 풀 수 있어요. 일반고 애들은 요거 하려고 대치동에 또 요거 전문 학원 이름 알려지지 않은 간판도 허름한 학원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똑 떨어지고 쉽지 않아요. 이게 점점 더 세질 수 있어요. 왜? 수능에서 그걸 빼버렸잖아요. 미적2를, 기하를. 그러니까 대학들이 그거를 보겠죠. 근데 서울대는 그래도 양심이에요. 뭐냐면은 2대1로 추려요. 우리 학과 경쟁률이 5대1이에요. 그러면 2대1에 든 아이들만 내비두고 나머지는 탈락시켜요. 서류에서. 2배수만 와서 면접 봐라. 그러면 며칠 내에 등록금을 또, 아니 등록금에 전용료를 내요. 면접료를 따로 내야 돼. 걔는 할부로 내요. 서류 합격을 하고 통보를 받으면 서류 합격한 애들만 몇만 원을 또 내요. 싸요. 다른 대학은 9만 원, 10만 원인데 2만 얼마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자랑하고 있죠. 어쨌거나. 그래서 그걸 내고 봐요. 근데 다른 대학은 얘네들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럼 면접 대신에 뭘 하겠어요? 면접은 교수가 애 하나에 교수 둘이 붙어요. 애 하나에 1시간 먹어요. 대기 시간이랑 시험 시간. 뭐 하는 게 좋겠어요? 대량 생산. 논술이죠. 시험지 찍어내면 되니까. 채점은 조교에게. 수당은 교수에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서울대가 양심적이라는 게, 야, 그 아이들 다 면접하면 우리가 변별력이 떨어져. 2배수만 할 거야. 20명 정원이면 40명만 면접 볼 테니까 나머지 애들은 집에 돌려보내. 그래서 수능 보고 오는 저녁 6시에 홈페이지에 발표가 나요. 서류 합격자가. 그러면 이제 며칠 내에 지정된 개인 그 계좌에다가 돈을 내고 가서 시험을 봐요. 열흘 뒤 토요일 날 가서.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또 이제 정시로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대학은 그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인수에 돌려서 강의실 때려 박아 놓고 채점 돌리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아, 너무 많은 걸 대학의 입장에서 너무 많은 걸 해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앉아 계신 지금 자제분이 논술을 볼 수 있어요. 지금 5.8%가 아니라 58%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시 정시 다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딴 데서 이제 한자만 썼다가 어머님들이 너무 인상을 쓰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무슨 뜻일까요? 처음으로 서술형 이거 대답 잘하면은 원장님이 스타벅스 쌍화차를 원장님이 또 나가 계시네.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또 옛날 걸 알면은 새로운 걸 잘 이해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대학들이요 계속 변별력을 낮춰왔어요. 교과 비교과 허물어 아예 비교과 넣지 마라 미기재 미반 미 시리즈가 엄청 많았잖아요. 판단의 근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대학들은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계속 교육부는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대학은 소단계를 다단계로 만들어요. 아까 Z점수 만들어냈잖아요. 등급도 나는 힘들다. 그 고등학교에서 1등급 못 믿겠다. 모집 집단의 수준을 보겠다. 네 소속 고등학교의 수준을 보겠다가 표준 편차거든요. 교육부가 소단계로 만들었으면 다단계로 바꿔요. 정성으로 바꿨으면 정량으로 바꿔요. 대표적으로 ABC. ABC가 숫자가 아니잖아요. 숫자로 바꿨어요. 자, 뭐냐? ABC를 이렇게 1등급, 100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고려대와 서강대가 이거는 제가 단순화해서 쓴 건데 엄밀히 말하면 희소성의 원리인데 뭐냐면은 이게 뭐 복잡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친구가 A예요. 저 친구도 A예요. 근데 이 친구 성적표 보니까 A가 10%만 준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10% 내에서 A를 받아왔어요. 저 친구는 84%에서 A를 받아왔어요. 점수 똑같이 주면 안 되죠? 고려해서 주겠다가 그 얘기예요.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희소성의 원리 적으세요. 안 적어도 돼요. 이거 이제 사라지거든요. 이게 90, 80 잘려나가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 봐요. 이렇게 교육부에서 ABC로 하라. 대학들이 뭘로 바꿨어요? 숫자로 바꿨어요. 정성평가로 교육부가 바뀌었는데 대학은 정량으로 바꿔왔어요. 지금 그럼 2028인 지금 중3 친구들은 더 소단계로 바꿨죠. 어떻게 했어요? 이 등급이 5예요. 5 가지고 뽑으려니까 존심 상하죠? 원점수 가지고 뽑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역사예요. 입시의 역사. 엄밀히 말하면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에 대응하는 대학들의 대응 역사예요. 이 흐름을 보면 아,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는 2028에도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부모님들도 예측이 돼요. 저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저는 밥줄이 줄어들게 되는데 자, 뭐냐면은 2022학년도의 교과 이수 기준인데 애들이 아무거나 쉬운 과목을 선택해서 등급을 잘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화가 나죠. 우리는 그 과목 필요 없는데 쓸데없는 거 이수해서 가져왔어? 우리는 과목 많이 볼래. 너 4개, 우린 5개 볼래.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수학은 어쨌거나 똑같아요. 왜? 수학은 다 하면 돼요. 수학 교과군에 해당되는 미적기하 심화든 뭐든 수학과 딱 다 해야 돼요. 자, 23학년도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서울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공대를 지원한 학생인데 요거를 선택했다면 왜 하필 이거냐? 애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쉬운 생명과학 2, 지구학 2를 따고 공대를 가려고 해요. 교수가 과로사예요. 아니 생명과학, 지구학하고 전정학과 와서 회로가 뭐고 그러면은 교수님들의 논리 회로가 타버리죠. 나는 누구, 너희들은 누구니? 막 이렇게. 너희들 나 죽이러 왔지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술 취해서 효소가 똑바로 가르쳐 이딴 소리나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보겠다. 요거 B 맞아온 애들이 생투, G2, A 맞아온 애들보다 점수 더 주겠다. 니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야. 니들이 가고자 하는 학과에 필요한 과목을 해야지. 한마디로 대학이 갑이야. 학과가 갑이야. 근데 문과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문과는 그게 딱히 없어요. 해도 못 알아듣고 안 해도 못 알아듣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자, 문과 아버님이 좀 불쾌하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이고 국영수는 기본적으로 해라. 잘 해라 이런 얘기고 자, 2024 한 해 한 해 바뀌죠. 아예 그래도 못 알아듣겠냐? 아예 과별로 과목을 지정을 했어요. 이 정도 했는데도 안 해? 니들이? 그러니까 서울대도 어떻게 보면은 보살이 된 거죠. 참다. 그래. 떠먹여주는 거예요. 떠먹여주는 건데 자,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 자료에 보면 저는 일부만 여기다 놓은 거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 인문계 경제학과가 없어요. 제가 과학선생이라 뺀 게 아니라요. 서울대가 발표 안 했어요.
자연계 과목만 서울대가 발표했어요. 뺀 거 없어요. 서울대 발표한 거에서 차이가 있다면 색상 입힌 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잘 오셨냐고 하면은 근데 사실은 지금은 써먹을 일이 없다. 수능에서 물화생지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이거를 발표할 때 학교 내신에서는 이거를 보고 수능 선택 과목을 이걸 보겠다. 근데 수능에서 지금 중3 친구들은 수능에서 이 과목 자체가 안 보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걸 잘라낸 거죠. 서울대는 지정을 했었죠. 어떻게 하겠어 이거? 더 꼼꼼히 들여다보겠죠. 그래 제도상 교육부가 잘라낸 거 나는 수시, 정시, 내신 사정할 때 완전히 강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핵심과 이거는 뭐냐면 이게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물리2는 있는데 물리1이 어디에도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 위계 과목이라는 게 위계. 위아래가 너는 위아래가 없냐? 이런 네 가지 위아래가 뭐냐면은 물리학 2를 하려면 물리학 1을 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물리학 2를 딱 잡아놓으면 얘는 어쩔 수 없이 뭐를 거쳐서 올 수밖에 없어요? 물리학 1을 거쳐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학 과목 뒤에 붙어 있는 1을 먼저 이수해야 2를 이수할 수 있는데 지금 중3은 달라요. 왜? 숫자가 사라져요. 숫자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숫자 사라진 대신 이름이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따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좁은 칸에다가 편집상 이렇게 넣어준 거고. 자 여기 보면 과학에 물리화학, 지구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4개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과목이 제일 인기가 없죠? 지구화학이 제일 인기 없지 않아요? 자 뭐냐면은 지구화학 관련 학과는 우리나라에 11개 학과밖에 없어요. 대학으로는 7개 대학이에요. 국립대, 의무방어. 그리고 지구화학 관련 학과 자제분 가겠다면 보내시겠습니까? 엄마 나 별 보러 갈래. 그럼 별 위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죠? 저번에 여기서 설명할 때 한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 천문학과 가고 싶어요. 왜? 별 보는 걸 좋아하는 데서 설명해 내내 별님이 어머님, 별님이 어머님 했는데 그런 아이는 보내셔도 돼요. 집에 돈이 많으면. 취직 안 돼요. 취직 안 돼요. 그래서 물화생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계시는 분들은. 자, 고려대가 미투. 고려대가 미투라는 게 뭐냐면은 내신을 보겠다고 했잖아요. 서울대가. 고려대도 정시에서. 보통 우리는 정시 무엇으로만 대학 간다고 알고 있어요? 수능 점수로만. 우리는 지금 고려대 입학한 애들 중에 몇 명수가 내가 빼먹었네? 그건 중요하지 않죠. 걔네들 점수를 봤다는 거예요. 3학년 2학기까지.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들어가요. 근데 정시는 아까 말한 대로 크리스마스 지나고 시작하거든요. 기말고사 끝나기 때문에 6개 학기 내신이 다 나와 있어요. 서울대는 이미 그렇게 뽑았고요. 고려대가 미투. 연세대 한양대가 내년부터 미투. 정시에서 내신을 뽑을 거예요. 자, 이제 고등학교. 오늘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어느 고등학교 갔으면 좋겠습니까? 김 뺄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뭐냐면은 한마디로 세특은 남아있어요. 근데 세특은 내 능력이 아닐 수도 있고 내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세특에 이런 걸 넣었으면 좋겠다 작성했는데 담임 선생님들의 역량이 필터링 과정에서 포장이 될지 필터링 과정에서 은폐, 엄폐가 될지 그건 몰라요. 어느 학교가 잘 써준대? 잘 써줬던 선생이 정년 퇴임하면 끝이에요. 다른 학교로 전근 가면 끝이거든요. 사립고는 전근은 없겠죠. 거기서 정년을 맡든지 중간에 잘리든지.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선택 과목의 이수 여부. 아까 과학 과목의 1, 2의 숫자가 사라졌다라고 했죠. 이게 물리 2,
화학 2 안 쓰셔도 돼요. 책에다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수능에서 빠졌죠. 기존엔 수능에 들어갔어요. 대학들이 가장 화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런 애들 문과 뽑아서 전정학과 들여도 보내면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이 PC 이럴 거예요. 나 물리 힘들어. 화학 힘들어. 물리 화학 빼고 다른 거 열심히 해서 등급 잘 따놨어요. 그리고 털썩 전정학과 지원했어요. 대학에서 좋겠습니까? 들어와서 본인이 관둘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고. 그럼 보나마나 얘는 한 학기 만에 자퇴하고 반수니 뭐 반수기니 하러 대치동을 전전할 놈 뽑겠습니까? 어차피 뽑아봤자 결혼인데 뽑지 않는 게 낫죠. 수시보다 정시가 서울대가 통계가 나왔는데 수시에서 중간에 자퇴하는 학생보다 수시로 합격생, 수시 합격생, 정시 합격생 보면 정시가 2배로 자퇴생이 많아요. 정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않은 애들이 더 많거든요. 수시는 아까 말한 대로 수능 전이니까 가고 싶은데 6개를 넣은 거예요. 정시는 객관적인 성적이 나온 거잖아요. 좋든 싫든 점수 맞춰서 과를 분양받은 거예요. 내 점수는 여기구나. 나의 선택이 없구나. 그러니 수시로 합격한 아이, 정시로 합격한 아이, 내가 원해서 갔느냐, 밀려서 갔느냐. 극명하게 달라지죠. 지금 대치동에서 반수한 애들 필시 정시로 들어간 애들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권장이 아니라 무슨 과목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강제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없으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입시 설명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조금 덜 좋겠죠. 절대 설명해 오신 분에게 스트레스를 안 줘요. 근데 왜 저는 줄까요? 저는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절대 희망 고문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기만하는 건 장사치들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후광 효과가 없어져요. 내가 비록 등급이 밀렸지만 표준 편차가 좋다 보니 이제껏 이거 가지고 자사고가 먹고 살았어요. 광역 자사고가. 근데 전국 단위 자사고는 그거 말고 수시 정시에서 히든 카드가 있었어요. 자, 그 뒤에서 말씀드리고 교과 성적이 유리하다는 게 아무래도 잘하는 애들 일로 먼저 빠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극상위권 빠져나가고 차상위권과 경쟁하는 게 사실 수월하죠. 국가대표보다는 동네 대표가 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파리 월드컵도 파리 올림픽도 가까워지는데 이해가 되시죠? 근데요, 이렇게 보면 또 힘든 게 학습 분위기가요. 이런 표현이 맞아요. 불황화 수용 시설이에요. 갈수록 고1 때는 그럭저럭. 근데 고2가 되면 등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애들이 현실에 눈을 떠요. 그러면서 이성에 눈을 떠요. 그 이성이 어떤 이성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책상과 혼연일체가 돼요. 그래서 영화 배우가 돼요. 배드신을 찍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25명 정원일 때 눈 뜬 애들이요. 남을 거예요.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는 난 내신에서 밀렸으니 남은 건 정시밖에 없구나. 수능에 올인하자 라고 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설명회에서 아까 불황화 수용실 이런 단어 처음 들어보죠. 제가 좀 어휘가 좀 느와르나 이 저렴한 게 아니라 현실을 가감없이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비교과, 야 이번에 연구과제 우리 프로그램이 있으니 여기 참여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자사고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잘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일반 사립고도 그게 잘 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자사고도 다 참여시키지 않아요. 자, 통계적으로 자사고는 한 4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 현재 9등급 체계에서 걔네들한테 이걸 권유를 해요. 왜? 자사고에서 4등급보다 아래면 그 친구들도 수시에서 의미가 없는 걸 잘 알아요. 얘네들은 수능을 잘 봐서 정시로 역사를 써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건 의미가 없다.
4등급보다 아래 등급 애들에게 요거 뭐 창의 융합 과제 이런 걸 해준다고 한들 네 내신 등급이 입학사정관의 필터링에 걸려버리면 네 창의 무슨 과제가 의미가 보지도 않는다. 등급이 그래 버리면 한마디로 비싼 장어 먹고 설사하는 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쪽 강 건너 어느 일반 사립인데 6분의 1만 그거를 참여시켜요. 6분의 1. 6분의 1이면 퍼센트로 17%, 16%거든요. 현재 9등급 체계 기준으로 2.7등급 정도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고3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등급이 2.5등급보다 아래 등급이면 논술을 준비해라. 수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은 너에게 의미가 없다. 물론 눈높이를 낮춰서 역세권으로 가면 돼요. KTX 역세권. 근데 그 아이들이 곧 찍어도 인서울 하고 싶어요. 눈높이가요. 눈썹 위에 달려가지고 수준을 몰라요. 그럴 거면 이제 논술로 가라. 근데 논술이 5.8%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하거든요. 아까 말한 입시 결과를 보면 인서울에서 수시로 합격한 아이들 보면 3으로 찍힌 경우가 거의 없어요. 3으로 찍힌 아이들은 전국 단위 자사고 애들. 걔네들은 표준 편차가 살려줬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 니들은 의미가 없어 라고 6분의 1만 잘라서 그걸 해줘요. 근데 광역자사고 웬만한 광역자사고 이 근처에 광역자사고가 뭐가 있죠 원장님? 네, 이 동네를 한양대부고? 배재고. 거기보다 더 프로그램이 좋아요. 그냥 일반 사립인데. 그래서 그 학교는 서울대도 요즘은 서울대 시세 없잖아요. 의대 밀려서. 그래도 한 20명대 가요. 수시로도 정시로도 각각. 의대는 또 의대대로 가고. 그 프로그램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면은 아이들마다 보고서가 다 다르게 나오겠구나. 활동이.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세부특기사항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원래 세부특기사항만 설명해 하루 또 날 잡아서 또 따로 해요. 그거는 이제 지금 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자사고 같다고 나의 성적이 세부특기사항을 챙김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가서 다른 친구들의 병풍 역할을 할 거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전국에 하나 있는 고등학교 알죠? 그죠? 은행이 세운. 근데 얘네들은 요게 다 전문 교과예요. 근데 아까 고교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아까 나이스 정보망에서 대학의 파일로 넘어간다라고 그랬죠? 학교 이름이 삭제돼서 넘어가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올 땐 무슨 고등학교가 찍혀 있는데 대학에 넘어갈 땐 그게 삭제돼서 넘어가요. 근데 요거는 얘네들은 알아요. 왜? 과목 앞에 압이 아닌데 요게 붙어 있거든요. 전사고만 요걸 붙을 수 있어요. 전국의 10개 학교만. 그래서 얘네가 하나고인지 모르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고라는 게 알아요. 왜? 음악 연주는 얘네 학교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얘네와 서울 예고, 선화 예고. 근데 예고는 농담 삼아 얘기한 거고 이걸 보면 시그니처예요. 왜 이 과목을 했느냐? 우리 하나고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였죠. 누가 봐도 하나고예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거든요. 요 음악 연주 들어간 학교가. 그 다음에 이제 외대국어도 과목 앞이 붙어요. 1반. 2반, 3반 애들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대학 과정이에요. 이게 보여요. 그러면 얘는 전국 단위 자사고네. 그럼 이제 등급을 조금 양해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민사고 이것도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 언젠가 보니까 일반고로 전환을 대안학교로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집이 조금 힘들어서. 근데 얘네도 뭐가 앞이 붙은데 전체가 다 영어예요. 아까는 그래도 다른 과목은 짬짜면이잖아요. 짬짜면. 근데 얘는 풀코스로 이제 짜장면, 짬뽕, 간짜장이 돼버리니까 이런 학교도 이제 민사고밖에 없어요. 국제반. 알죠? 그러니까 고교 블라인드에서 자유로워요. 나 민사고야. 그 다음에 얘네는요. 그냥 통계 벡터하는데 우리는 수학으로 학교를 세웠어. 책 팔아서 학교를 세웠어. 너무 노골적이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얘네들은 고교 블라인드. 왜? 성적표엔 이거를 가리면 안 되니까. 성적표는 가리면 안 되잖아요.
성적표에서 우리 이거야 라고 지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인식표를. 자, 특목고 자사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존감 엄청나요. 나 중학교 때 교장이 날 우쭈쭈 했던 사람이야. 근데 들어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살신성이 나고 있어요. 열심히 깔아주고 있어요. 친구들이 되게 이뻐할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지역인재 빨이 많아요. 의대가. 근데 지방에 전사고가 몇 개 없잖아요. 아까 호남고는 상상고 하나 딸랑 있어요. 충청도에는 북일고가 있죠. 천안북일고. 한화그룹이 재단으로 있는. 순천향대랑 충남 충북대 다 가져가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국 단위 자사고의 의대 입시 결과가 좋다? 뭐로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지역 인재로 가져가요. 그네들만의 리그잖아요. 촌놈들끼리만 하자 이런 얘기죠. 아이 그럼 좀 우리 컨트리보이만 하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N수. 얘네들은 3수는 기본이지 대치동 돌 던지면 얘네들이 맞아요. 얘네들이 맞아요. 엄청 많아요. N수생 빨이 커요. 일반화의 오류를 경계하자. 아까 말한 대로 자사고가 그래도 과목이 다양한 거 아니야? 통계를 내봤더니 차이가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강 건너 일반 사립고가 더 프로그램이 좋아요. 전사고 그 앞에 명함 내밀 필요 없고 광역 단위 자사고보다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생기부가 유니크할 수밖에 없죠. 눈에 띄어요. 달라요, 활동이. 제가 읽어보니까. 자, 자사고실에는 과연 점을 것인가? 아까 AP 붙은 거 있죠? 3학년 과목이에요. 근데요, AP를 선생님 저 AP 신청할래요. 안 받아줘요. 4등급 이내들만 받아줘요. 뭐가 의미가 있는 아이들? 수시가 의미가 있는 애들. 근데 걔네들도 이제는 부담이 장난 아니죠. 5등급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왜? 신청하면 70% A 줬으니까. 표준 편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얘도 100이고 쟤도 100이면은 뭐 그냥 100이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역 인재 중학교 입학부터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가상의 이런 성적이 있다라고 볼게요. 학생의 3명의 학생이 있는데 각자 자기 학교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2시간씩 배웠어요. 이것도 똑같이 놓을게요. 200명이 신청했다고. 근데 얘는 95점인데 평균이 이렇고 이렇게 특정 대학의 원서 접수가 됐을 때 대학에서 얘는 다 1등급이니까 얘네 점수 1등급 다 똑같이 줘야지. 이러기가 조금 뒤통수가 간지럽겠죠. 대학 입장에서도. 얘네들을 나눠보지 않을까. 근데 아까 Z 점수 생각이 날까요? 분수 형태였죠. 분자가 윗돌이는 숫자가 어떨수록 클수록 아랫돌이는 작을수록 좋죠. 근데 아랫돌이에 표준 편차가 들어갔는데 표준 편차가 이제 사라졌죠.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사람이 만들어 봤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허준을 즐겨보셨던 사람들은 임현식? 그러면 이제 연식이 나오고 YG 패밀리의 양현석? 또 연식이 나오는 거죠. 저예요. 뭐냐면은 어머님 너무 그렇게 여기서 누우시면 안 돼요. CPR 장치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되면은 제가 영업사원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붙잡으시고요. 아시겠죠? 저 좀 살려주세요. 자, 원점수는 클수록 좋아요. 빼기는 클수록 좋겠죠, 이것도. 작을수록 좋겠죠, 그죠? 요거는 아까 어떨수록 좋았어요? 작을수록 좋았죠. 한번 저는 이 아이가 1등급이에요. 근데 A를 받았는데 15%로 A를 받았대요. 15를 넣어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B를 받았는데 역시 누적 15예요. 15를 넣어본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제가. 어느 대학도 이걸 발표한 적이 없고. 이 친구는 10으로 넣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별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거. 이번엔 등급으로 넣어본 거예요. 아까 퍼센트 넣었는데 1등급이라니까
1등급이라니까 이걸 넣어본 거예요. 등급은 작을수록 좋잖아요. 요 비율도 어떨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은 거죠. 아까 표준 편차도 어떨수록 좋은 거였어요? 작을수록 좋은 거였잖아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대학들은 좀 더 정교하게 하겠죠. 왜? 그간에 몇 년간에 선발된 학생들의 출신고를 이젠 알아요. 합격생들에 대해서는. 수험생에 대한 출신고는 모르지만 합격생들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변별할 때 기존에 변별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 나름 이거 고민을 해보겠죠. 지금 중3 친구들부터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러프하게 이런 형식으로 뽑지 않을까. 결론은 등급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점수 100점을 맞아야 된다. 아까 그 맥락이 이어져요. 교육부는 변별력을 약화시켰어요. 9에서 5로. 대학은 변별력을 강화시켰어요. 9에서 5가 아니라 나는 원점수 100을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그간의 대학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저의 결론은 이렇게 귀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수시와 정시는 날짜의 차이일 뿐 내신과 수능을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학들이 좀 변별할 수 있거든요. 어느 한쪽에만 변별할 수 있는 걸 부담 지우기에는 대학도 부담. 그다음에 논술은 더 강화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과학 과목을 내신으로 주저앉혔으니까. 수능 과목에서 빼버렸으니까 이런 애들 데려다가 교수들 과로사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평가하겠다. 왜? 던져주기가 돼요. 베껴쓰기가 돼요. 야, 교과서에 있는 문제 그대로 베껴낼 테니까 해. 근데 학교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하면 A를 받아버리고 1등급 받아버리니까 우리 대학이 직접 문제 내서 평가해보겠다. 너희 학교의 물리 이수가, 너희 학교 화학 이수가 제대로 했는지를 우리가 만든 문제로 평가를 해보겠다. 너희들의 성적표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직접 보려면 서울대는 면접. 다른 대학은 힘들어. 돈 벌어야지. 논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성적 좀 되는데 자사고를 갈 것인가 일반고를 갈 것인가 그건 아이의 역량에 따라 다르죠. 다른데 아까 표준 편차의 히든 얘기를 알려드릴게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우수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 표준 편차를 만들어요. 외대부고나 상상고,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중에 외대부고와 상상고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표준 편차를 어떻게 작게 줄이느냐? 수행평가 점수를 올려줍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생들이 시험 봤어요. 그러면 두 시험에 의한 전체 랭킹이 나와요. 랭킹이 역전되지 않게끔 수행평가 점수를 주는데 중간 기말고사 좋은 학생들에겐 수행평가 점수를 적게 줘요. 중간 기말 점수가 안 좋은 애들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좋게 줘요. 대신에 등수가 역전되지 않게끔 해요. 어느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지만 평균은 수렴이 되게끔. 그럼 표준 편차가 한 자릿수가 돼요. 이건 대치동 어머님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표준 편차 항목이 사라졌으니 학교에서 이걸 뭘 조작해서 했던 그간의 노하우가 이제는 중3부터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나 전사고 출신이야.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과목 앞에 앞이 붙어 있는데 그놈의 앞도 등급제라 고3 때 부담돼요. 수능에 올인해야 되는데 저거 등급까지 가야 돼. 뭐 걔네들 나름대로의 또 노하우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부담은 일반고 친구들보다 몇 배 가중이 되는 게 전사고 친구들이에요. 자사고도 웬만한 광역단위 자사고도 부담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갈 자신 가지고 안 돼요. 그럼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 내시는 믿음으로 안 돼요. 또 목사님이 또 임집사 그래도 되겠어? 또 제가 또 치리 당할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믿지 못하는 게
두 가지 서류를 못 믿어요. 대통령 담화문이랑 중학교 성적표인데 너무 뻥이 심해요. 얘가 올 A인데 그냥 이 A가 어쩌다 A인지 학교에서 A 안 줬다가 민원 들어올까 봐 아동학대 A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한 애들 중에 중학교 대신을 점수하면 200점 만점이라고 하더라고요. 190 아래를 못 만나봤어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 보면은 뭐지? 중학교 때 뭐지 쟤는? 많아요. 일반고인데도 자사고가 아니라 선발고등학교가 아니라 그냥 일반고 뺑뺑이로 갔는데도 뭐지? 그러니까 중학교는요. 시험 일주일 전 공부하면 전교 1등 하고요. 3일 전 공부하면 반 1등이에요. 중학교는 그렇게 공부 안 해요. 공부의 방법을 몰라요. 근데 이제 중학생들 데리고 있는 학원이 얘는 가도 됩니다. 갈 수는 있어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가서 9등급 깔아주러, 이제는 5등급이네. 5등급 깔아주러 갈 일 있어요? 남 좋은 일 시키러? 남의 새끼 좋은 일 시키러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또 상황이 달라요. 근데 과거는 이게 있어야 돼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집착이 될 수 있어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근데 과거랑 이쪽 가면 이제 메디칼 쪽이랑은 조금 쉽지 않아지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성적이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성적이 되니까 가야지 이러고만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입학은 되는데 입학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가르치는 지역에 자사고도 있고 일반고도 있는데 자소 갔다가 유턴하는 애들 많아요. 1학년 한 학기 끝나고 자퇴한 애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학교 성적 못 민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교장이 알 정도 아이예요. 근데 일반고 가서도 매가리를 못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근데 실제 중학생들 가르치는 학원에서는 국영수 어떤 학원에서도 이 아이가 자사고 갈 수 있다만 판단해 주지 가서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예요. 그 학원의 목적은 입학이 목적이에요. 자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내 할 바 아니다. 저도요. 야, 너 전자학과 붙었어? 네. 근데 물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해봐야죠. 괜찮아. 이제부터 남의 새끼. 왜? 저는 입시 결과 챙겼으면 끝이니까. 대학 들어와서 고민하는 건 고생하는 건 네 팔자야. 나는 입학시켰으면 끝이야. 이거거든요. 메디칼 가려면 자사고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메디칼은 3수 4수쯤 해야. 물론 가긴 가지만 보세요. 전국 단위 자사고. 조선 팔도에서 모인 애들 1등 좀 방귀 좀 낀다 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한 자리에서 방귀를 어쨌거나 힘을 쓰는데 거기서 그쵸? 그러니까 내 아이에 대한 냉정한 객관화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죠. 객관화가 안 돼요. 이게 이제 10개 대학이고 이제 돈으로 겁주려고요. 근데 이거 오해하세요. 아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 학원비는 더 비싸요. 더 비싼 선생을 들여야 가르치거든요. 저도 어느 외고에 그럼 단가를 더 세게 불려요. 아무나 못 가르치거든요. 자, 결론. 이게 결론이에요. 자, 전공 적합성. 왜? 과학 과목이 다 밀려났어요. 수능에서. 내신으로 끝났어요. 대학에서는 그걸 들여다볼 수밖에. 통합과학, 통합사 이런 중학교예요. 중학과정이 70%예요. 그걸로 대학생을 보겠다? 대학들이 돌아버리죠. 너 했냐? 이수를? 수학 과목 최대한 했냐? 과학 과목 최대한 했냐? 그 학과가 요구하는 거 했느냐? 너 전정학과 갈 건데 생명지학하고 들어와서 할 수 있겠어? 못하죠. 그걸 더 강제로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어낸 사자성어예요. 다다익선이 아니라 수다익선. 수학 과목을 많이 할수록 좋다.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다익선. 과가 무슨 과? 과학 과목을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아까 말한 대로 공대는 물리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물리화학을. 의대는 화학생물을 가져가고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의대 선발일 때
물리를 우선시한다. 물리에 가산점을 준다. 그게 사실이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 의학 공부라는 게 물리라는 게 없어도 크게 지장을 없고 있으면 도움은 되는데 강력하게 요구하진 않아요. 의학 공부에. 근데 왜 물리를 선택한 아이들이 의대에 유리하냐? 의대 넣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최상위권이 아니라 극상위권 애들이거든요. 변별이 되겠어요? 안 되죠? 성적이 소점 둘째 자리에서 고만고만해요. 그러면 보다 다른 걸 더 봐야 되겠죠? 더 보려고 하니 이과니까 뭘 보겠어요? 수학은요, 다 해요. 다. 웬만하면 해요. 그럼 뭘 봐요? 물리까지 했느냐? 그러면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게 대학에서 강제하지 않지만 극상위권 아이들이 모이는 모집 집단이다 보니 변별 차원에서 과목 더 봐, 더 봐, 하나 더 보자 하다 보면 뭐까지 걸려둘 수밖에 없어요? 과학에 물리까지 걸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현실적으로는 필요 없으나 근데 필요 없는 건 수학이에요. 의대 공부에 수학 전혀 필요 없어요. 사칙연산만 하면 돼요. 근데 수학 점수 안 되면 못 간다고 하잖아요. 왜? 내신에서도 수학이 권력이에요. 수학 학점수가 장난 아니거든요. 수능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선발을 위한 기준으로 과목이 필요한 것이지 그 과목이 전공에서 필수 불가결이다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수학과 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은 전공 적합성 차원에서 꼭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료를 볼 때 이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전공 적합성. 무슨 과목을 선택했니? 과학에서. 공대 오려면 물리를 했느냐? 의대 오려면 화생을 했느냐? 어떤 과목이냐를 보는 게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학업 역량. 대학들이 참 쉽게 하면 될 거 가지고 괜히 한자어로 섞어요. 나쁜 놈 자식들이. 학업 역량. 등급은 좋니? 내신 성적.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전공 적합성. 무슨 과목 선택했냐? 이거 하면 돼요. 수다익선, 과다익선. 학업 역량. 그래서 성적은 좋니? 그 과목? 그러면 돼요. 내신은. 아시겠죠? 예. 정시는 미리 준비할 필요 없어요. 내신에 집중하고 내신을 수능 수준까지 찐하게 하면 되는 거지. 엄마, 나 결정했어. 정시로 갈래. 번역기를 돌리면 공부 안 할래. 진짜. 이건 우리 아들이 한 소리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수시 잘 챙기려고 노력한 아이들이 정시도 수능 성적도 잘 나와요. 자, 과학 과목이 이제 아까 말한 숫자, 아까 이 숫자가 다 사라지고요. 투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보기엔 이게 차라리 보기가 편하시죠. 이거 보고는 이게 어느 건지 판단이 저도 좀 한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서울대 전공 적합성 나온 거 있잖아요. 아까 서울대. 여기에다가 아까 그걸로 이름을 이 자료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길어진 거예요. 숫자가 사라진 대신에 이름이 미주알고주알 길어진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참말로. 이 교육과정 바꾸는 애들 보면요. 논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데려다 때려주고 싶어요. 그냥 숫자를 이름만 길게 바꿔준 것 뿐이에요. 근데 아까 그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거는 지금 보셔도 딱히 머리에 안 돌아오실 거고요. 물리는 크게 변한 거 없다. 화학은 엄청나게 변했다. 생명 간단해졌다. 지구학 복잡하게 변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이고요. 제가 오늘 전해드린 요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는데, 제가 질문 받는다고 해서 이제 일부 어머님들이 오해하는 게 제가 오은영 박사인 줄 알고 금쪽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거 말고 오늘 말씀드린 입시제도 요 내용 관련해서 좀 이해가 어렵다든지
그 부분에 부연 설명이 필요하든지 오늘 말씀드린 거 가지고 하고 우리 아이가 이런데 그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그거는 나중에 원장님한테 뭐 제 연락처 근데 원장님이 블로그에 대해 연락처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여기저기 스팸이 장난 아니게 오는데 뭐 오빠 외로운 애들이 많고 근데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 금쪽이 상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입시 관련된 내용에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독후감은 자, 독후감은 수학과 과학 관련 책을 많이 읽으면 좋아요. 교과서 이외에. 그래서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세부 특기 상반 하루 날 잡아서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뭐냐면은 학교에서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들이 야, 주로 과학 선생님들이 많이 세특을 채우는 게 유리해요. 수학은 다 똑같아요. 야,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 너희들 책 읽은 거 있으면 독후감 써내. 일주일이나 2주일 줘요. 2주일 주는 선생님도 없어요. 그때 애들이 부랴부랴 검색해 가면서 고등학생이 읽어야 될 서울대 필독서 찾아가지고 책 사가지고 독후감 못 써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 거예요. 평소에 수학, 과학 관련된 책을 읽었다. 독후감을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해놨다.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이 내라고 했다 그러면 그것만 그대로 내면 돼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가장 황당한 아이. 제가 주로 주말에 수업이 많잖아요. 학원들이. 일요일 날 수업 10시에 끝났어요. 어떤 애가 남아서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뭐 과학 독후감 써내라고 하는데 뭐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눈빛이 심상치 않아서 언제까지인데 내일이야. 꺼져. 하룻밤에 뭘 하겠습니까? 언제 얘기했는데 한 일주일 전에요. 그러니까 지가 여기저기 찾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SOS를 친 게 일요일날 밤 10시에 월요일 마감을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파일 하나 던져주길 바랬겠죠.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대로 평소에 써놓으세요. 이게 언제 써먹을지 몰라요. 자기가 관심 가는 거 교과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든 나오는 내용과 연계가 된 내용이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흥미롭게 읽은 과학이나 수학 서적을 독후감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때. 책 읽자마자 한글 파일로. 그랬다가 선생님이 내라 그럼 한글 파일만 맞춤법 한번 돌리고 글자 자수가 제한이 있어요. 500자니 뭐니. 자수만 좀 다듬고 그래도 일주일이 훨씬 빨리 가요. 훌쩍 가요. 그때 제출하면 선생님이 친절한 놈이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다른 친구들과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생기부, 세특 이거는 미사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사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활동과 다른 친구의 활동이 다른 활동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다른 활동이 들어가면 나는 읽었지만 다른 친구들이 안 읽은 독후감만한 게 없어요. 아까 자기소개서로 서울대학과 들어간 애 있다고 했죠? 걔를 그렇게 보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저 읽을 만한 책 없어요? 평소에 내가 보기에는 독일 사람이 쓴 책인데 번역반 책이 있다. 그 책이 재밌더라. 재미삼아 읽어봐 했더니 거기서 교과서 내용과 조금 연계된 걸 잡아서 독후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제출하고 그게 생기부의 세특으로 기록이 되고 근데 이 친구가 서울대 화학과도 넣고 성균관대 약대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가 화학이니까 화학 관련된 책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저는 화학의 화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식의 취지의 자기소개를 쓴 서울대에다가 근데 걔가 읽은 소재 책 중에 약이 있었어요. 탈리도마이드라는 우울증, 신경안정제. 그래서 저는 신약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넣었어요. 똑같은 독후감을 가지고 이래서 화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화학과에. 약학의 핵심은 화학이다. 내가 이 책에서 탈리도마이드라는 우울증 치료제를 보고 약대를 가고 싶어서 지원했다. 다 붙었어요. 최초합으로. 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화학과에 등록을 했어요. 약대로 가라고 그랬는데 화학과보다 약대가 좋다. 걔가 좋은 이유 하나만 대보라고. 공부는 다 힘들지만 약대가 좋은 건
바카스를 싸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농담 삼아 한 얘기고 어쨌거나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독후감은 언제 학교에서 숙제를 내줄지 몰라요.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읽어봐야 돼. 그러면 공부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흥미 차원에서 읽으면 좋아요. 흥미 차원에서. 근데 걔네 선생님이 얘가 너무 잘 써놓으니까 얘는 내가 손대면 안 되겠다. 그대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한테 1차 점검 받고 낸 거를 나중에 3학년 1학기 8월 31일 지나고 인쇄한 걸 보니까 제가 손봐준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터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자기소개서가 너무나도 일맥상통해서 그거는 대치동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도 그렇게 못 만들어 와요. 얘가 썼으니까. 저는 표현만 다듬어 줬지 제가 손을 많이 대면은 티 나요. 손 탄 게 보여요.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박사정관인데. 그래서 야 표현이 이것보다는 이런 표현이 낫지 않겠냐 요 정도만 조금 다듬어 주기만 했어요. 빨간 펜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내서 성공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후감은 원래 독서활동란이 있었는데 그게 안 넘어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란 얘기죠. 한글 파일로. 그래야 세특에 제출할 수 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자, 뭐냐면은요. 제가 결론 내릴 때 일반고를 권하는 것 같아요? 자사고를 권하는 것 같아요? 일반고죠. 문과는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문과는요. 지금 중3인가요? 국영수 엄청 잘하나요? 국영은 좀 더 잘하고 자,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님들 생각하시는 문과의 이과의 기준은 문과는 국어 영어 잘하면 되고 이과는 수학과학 잘하면 이과로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입시가 요구하는 문과 이과의 기준이요. 문과 이과는 서류상 살았지만 대학에서 선택 과목을 보기 때문에 문이과가 살아있어요. 표현이 사라진 거지. 자, 문이과 기준은 입시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영수 과학 다 잘하면 이과예요. 음이체는 빼고 국영수 과학 다 잘하면 이과고요. 국영수 잘하면 문과예요. 수학 못하면 문과, 이과 어디 가서든 힘들어요. 저도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제가 순수과학, 자연과학, 화학이잖아요. 대학교 들어와서 수학 쓴 적이요. 물론 미적, 선대 이런 거 배우긴 했지만 등록금 계산할 때밖에 없어요. 그게 고도의 수학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공수라고 해요. 공업수학이라고 공대는 또 따로 배워요. 그네들의 요구하는. 근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변별을 하다 보니 학점수 많고 학생들이 어려운 과목으로 변별을 하다 보니 수학까지 가는 건데 외대는 우리 애가 외고는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해. 외고를 갖다 바보죠. 그런 바보가 없어요. 국영수 다 잘해야지 외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디를 봐도 과학을 좀 힘들어해. 문과입니다. 문과는 외고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일반고로 문과 달란트 가진 애가 갔다. 밟혀요. 짓밟힙니다. 불황화 수용시설도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아까 손으로 꼽는다고 했죠. 이과가. 문과는 더해요. 전교 10등 중에 문과가 1명이에요. 그것도 9등. 학습 분위기가요. 같은 학교 울타리인데 문이과가요. 전혀 달라요. 수업 갔다 온 선생님이요. 문과 갔다 와서는 안 피던 담배도 피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과 쪽에 이슈가 있는 애들이 일반고를 가요. 거기에 문과 캐릭터 가진 애가 갔다. 어떤 과목에서든 밀려요. 국어 영어 잘하는 애들 이과예요. 지금. 어머님 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문이과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성적 잘하면 공부 잘하면 이과, 밀리면 문과예요. 지금은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애들이 문과 가고 나도 그래서 문과 갔어.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입시 체계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통합이 됐잖아요. 더 죽어요. 문과에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골고루 밟힐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외고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문과라면. 단 국영수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없이 외고를 가는 건 기름솥을 안고 불 속에 뛰어든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입시 안에 큰 틀을 기레기들이 문이과 사라짐, 융합 이런 얘기 하거든요. 문이과 판단이 더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해요. 교육부의 움직임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시장은. 교육시장은. 그래서 기존에는 1학년 때는 다 배우다가 2학년 때 문이과 나뉘는 거 아니야? 였다면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이지만 중학교 때 문이과를 미리 선별을 하고 얘가 문과 캐릭터가 훌륭하다 외고를 보내야 되고요. 이과 캐릭터가 보인다 일반고 가서 이렇게 가든지 문과 이과도 안 보인다 그럼 제가 들을 말씀이 없어요. 문과도 수학까지는 다 잘해야 되는 국영수 다. 그냥 과학이에요. 어머님들이 그래요. 극상위권을 길러낸 어머님들도 난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해서 이과인 줄 알았다. 근데 결국 발목을 잡는 건 과학이더라. 근데 과학이 내신으로만 주저앉혔잖아요. 대학이 그걸 주저앉힐 거예요. 대학이. 그래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 과학을 다 못해요. 예. 이과를 보내려고요. 왜요? 문과 나오면 취직이 안 되잖아요. 이과 가서 점수가 안 좋아도 취직이 안 되는데. 이과 가면 무슨 은하철도 99처럼 열차만 타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세요. 은하철도에서 웃어주신 분 연식이 나오는데. 자, 뭐냐면은 잘해야 돼요. 이과 갔다가 다 취직이 되는 게 아니라 이과 가서 잘해야 인기 있는 과 좋은 대학 가서 취직의 기회가 열리는 거지. 무조건 뭐 이과가 은하철도 99처럼 탑승권 타면 다 영원한 그건 아니거든요. 설명회로 좀 사이다처럼 후련한 느낌을 드렸어야 되는데 답답하죠. 제 설명회를 들으면은 어머님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희망 고문 안 해요.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과 극상위권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머리가 조금 필요해요. 아까 말한 킬러. 킬러가 노력으로 안 돼요. 감. 제가 요즘 태어났으면 대학 못 갔어요. 그냥 열심히만 해서는 못 가요. 갈 수 있어. 그건 이제 헛된 믿음이고요. 그거는 도전이 아니라 도발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주위에서 지금 설명회를 여러 번 예. 시작했는데 예. 사실 일반고를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신 일반고를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사고를 불리하게 얘기해 드린 거죠. 케이스라서 사실 되게 그게 궁금한 포인트인데 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예. 일반고는 선생님들도 전문을 다니시고 집중적으로 몇 명한 애들한테만 포커싱 되어 있기 때문에 세특에서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자사고의 경우에는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세특에 집중적으로 예.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 그래서 어중간하면 자사고가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를 좀 어중간하면 일반고가 낫죠. 이제 제가 어머님 질문 중에 바로 잡을 게 일반고가 전근 간다가 아니라 공립고가 전근을 가요. 일반 사립도 거기서 정년퇴직을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강 건너 모 고등학교라고 얘기했는데 거긴 그냥 일반 사립이에요. 저기 녹화 중이라 오프하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줍지 않은 지역 그런 걸 광역자사고라고 그래요. 광역자사고는 그 해당 서울시, 경기도 내에서만 갈 수 있는 그런 걸 광역자사고로 하는데 서울에 25개였다가 20개로 줄었죠. 일반고로 전환을 하고 웬만한 광역자사고보다 그 학교가 훨씬 프로그램이 좋아요. 좋은 게 아니라 없어요. 일반 광역자사고가. 송파에 있는 데를 얘기하시는
뭐 하여튼 뭐 동쪽이긴 해요. 달마가 동쪽으로 가는 까닭이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로잡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립고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자, 그거는 제 후배 중에 수학과 나온 후배 중에 입학 사정관 하는 친구가 있어요. 10몇 년째. 근데 그 친구도 하나고라고 다 잘 써주는 게 아니에요. 외대부고라고 잘 써주는 게 아니라 잘 만나야 돼요. 담임이나 교과를. 아까 말한 그거예요. 등급에 들어야 잘 써줘요. 그러니까 4등급 내에 들어야 외고도 잘 써주고 왜? 4등급 바깥에 내려가면 잘 써줘봤자 수시에서 이미 등급에서 필터링이 돼버리니 이 세특은 어차피 아까 말한 그 비유예요. 비싼 장어 먹고 설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일부만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일부에 들 수 있겠느냐. 4등급 쉬워 보이죠. 9등급 중에. 그러니까 그 얘기신 거예요. 일반고에서는 1등급만 써주는데 자사고가 1등급도 안 써줘요. 3, 예. 4등급까지 다 관리를 해준다. 최소 어떤 자사고는 5등급까지 예. 해준다. 예. 그러니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낫지 않겠냐. 자, 그거는 숫자적 확률이고요. 일반고 가서 1등급 드는 거랑 자서 가서 4등급 드는 거랑 같을까요? 더 어려운가요? 일반고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등급이니까. 어쨌든 잘하는 애들은 있으니까 어디든지 1, 2등급 애들. 그 밀도가 높은 게 자사고 아닐까요? 자,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까 뭐 지역 인재로 간 친구 있잖아요. 그냥 동네 배정 받아서 걔보다 성적이 한참 아래인데 동네 배정 받아서 열심히 해가지고요 수도권에 가까운 의대 간 친구도 있어요. 수시로. 중학교 때 성적은 하늘과 땅이었어요. 중학교 때 전교 1등에서 상상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2.8등급, 9등급 받았어요. 일반고에서 1.8, 9면 공부 안 했다 소리 들어요. 근데 상상고 가서 1.8인가 2.9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원광대 의대 추합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한 중학교 때 30% 들었을까 상위? 근데 일반고 가서 과학중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요 1.3등급 찍어가지고요 지방대 의대이기도 하지만 거기보다 훨씬 높은 의대를 간 친구도 있어요. 단순히 둘 놓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아이가 과연 2.9등급을 해도 의대를 갔잖아. 원광대 의대고 뭐로 갔다고요? 지역 인재. 어드밴티지 받아가는 거죠. 또 그 아이가 거기를 넣은 이유는 거기 이외에는 자기가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사고의 대입 입결이요. N수생빨이 70%예요. N수생빨이 70%. 걔네들의 N수는요. 기본이에요. 마인드가 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고 뭐 재수를 한다고 아이가 뭐 인생 망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수시로 갈 수 있으면 수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시로 갈 거면 어차피 강대나 시대인재 가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라군. 정시가 가나 다군이라고 그랬죠? 라군이 있어요. 강대, 강남대에서. 시대인재. 어차피 재수할 거, 그건 고등학교 빨이 아니잖아요. 재수학원 빨이지. 본인의 역량이고. 본인의 역량은 내 소속 고등학교가 어딘가와 전혀 무관하지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가서 이제 전국구에서 모인 아이들을 물리치고 우리 아이가 10%에 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때 되면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될 때가 두 번이에요. 중3, 고3. 가을에.